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결혼 반지가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강서연은 미련 없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손에 머물렀던 백금 반지는 그 주인처럼 단 한 번도 따뜻한 온기를 품어본 적이 없었다. 계약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은 약속대로 끝을 맺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흔적이나 따스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은 지난 3년간 그녀에게 주어진 화려한 감옥이자 무대였다. TK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아내라는 역할. 그것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거래였다. 그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대가로 그녀는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자금을 얻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명확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교류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현관으로 향했다. 이 집으로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이 집에 속한 모든 것은 권지혁의 것이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작게 들렸다. 마치 지난 3년의 시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존재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저택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잠겼고 테이블 위에 반지만이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으로 남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TK그룹 본사 최상층.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모든 단어는 상대방을 꿰뚫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그래서 최종 제안은 거절하겠다는 건가 좋아. 그럼 시장에서 보지. 자비는 없을 테니.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오직 인수합병이라는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서연님과의 이혼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권지혁은 잠시 스크린에서 눈을 뗐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에 처리했어야 할 서류 하나를 마저 정리한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계약금 잔액은 약속대로 오늘 중으로 송금하도록 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 꺼내지 마. 그에게 강서연은 그저 3년짜리 계약의 상대방일 뿐이었다.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자신의 역할을 군말 없이 수행하던 여자.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만 얼굴을 마주했다. 그 자리에서조차 그들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권지혁의 세상에서 결혼은 비즈니스의 연장이었고 아내는 전략적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는 감정이란 것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치라고 여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TK그룹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과의 계약 종료는 그에게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의 머릿속에서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지워졌다. 한편 강서연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낡은 건물이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갤러리 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1층은 갤러리 2층은 그녀가 새로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였다.
이곳이야말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공간이었다. 권지혁은 물론 그 누구도 그녀가 예술품 경매사이자 갤러리 관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갤러리는 그녀가 결혼 계약금의 일부를 떼어 비밀리에 운영해온 곳이었다. 지금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꿈이자 전부였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죽은 듯이 살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TK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갤러리 연예 관장 강서연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짐을 풀고 아래층 갤러리로 내려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 하나하나를 부드러운 손으로 닦으며 섬세한 손길로 어루만졌다. 작품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작품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안목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권지혁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조용히 칼을 갈아왔다. 직원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관장님, 다음 달 대관료가 또 올랐어요. 이대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직원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민지 씨.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다음 주에 열리는 케아트 옥션, 우리가 거기서 승부를 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거대한 저택의 통유리로 보던 화려한 야경과는 달랐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답고 희망찼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생각이었다. 잔을 부딪힐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꽉 찬 충만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혹독한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집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아니 강서연님께서 쓰시던 방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겨두고 가신 물건은 테이블 위에 반지 하나뿐입니다. 권지혁은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건 알아서 처분해. 그의 관심은 오직 오늘 아침에 있을 이사회 보고뿐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에는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이 칼같이 걸려 있었지만 그 옆에 있던 아내의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아주 잠깐 그는 그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 감상은 1초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가장 익숙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라 입고는 방을 나섰다. 그의 일상에서 강서연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 불과했다. 적어도 지금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반면 강서연의 하루는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K아트 옥션에 출품할 작품 목록을 최종 점검하며 밤을 새웠다. 이번 경매는 그녀의 갤러리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행사였다. 그녀는 특히 한 무명 작가의 추상화에 주목했다. 모두가 그 가치를 몰라볼 때 그녀는 그 작품 안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작품을 반드시 낙찰받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예술에 대한 그녀의 신념이었다. 갤러리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의 공기는 상쾌했다.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이할 필요도 원치 않는 식사 자리에서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갤러리를 청소하고 작품을 재배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생기가 넘쳤다. 지난 3년간 잃어버렸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사회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분석과 공격적인 전략 발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였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비어버린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는 비서에게 저녁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공허함 따위는 바쁜 일정으로 채워버리면 그만이었다. 강서연은 오후 내내 경매에 나올 작품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와 도록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진지하고 치밀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두뇌는 빠르게 회전했다. 권지혁이 그녀를 그저 장식품처럼 여겼던 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세상은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야심찬 전략가이자 승부사였다. 일주일 후 K아트 옥션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욕망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눈에 띄지 않는 짙은 남색 드레스 차림으로 연회장 한쪽에 서서 경매 도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무명 작가 서해의 그림, 심연의 노래를 낙찰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도록에 고정되어 있었다. TK그룹의 안주인으로 참석했던 과거의 파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는 그저 권지혁의 옆을 지키는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표를 가진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곁에서 들려왔다. 서해 작가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고개를 들자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셈이 정장 차림에 그는 날카로운 인상의 권지혁과는 정반대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로 명성이 자자한 한도윤이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공간 같아요. 최소한의 선으로 최대한의 깊이를 표현해내죠. 서연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무명 작가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의 대답에 한도윤의 눈이 빛났다. 이 그림을 알아보는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유명한 작품에만 관심을 두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금세 편안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도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작품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감탄했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존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에 빠져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쏠렸다. TK그룹의 회장 권지혁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등장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장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예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남자였다. 이런 자리에 나타난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권지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익숙하게 무시하며 연 회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사업적인 파트너를 찾기 위한 스캔에 가까웠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낯선 남자와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강서연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가 알던 강서연은 늘 무표정하고 말이 없는 존재감 희미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그 표정.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또 누구인가?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해 보였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무언가 낯선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 옆에 있는 남자 누군지 알아봐. 김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태블릿 PC를 검색해 보고했다. 건축가 한도윤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권지혁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순서대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되었다. 서연은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가 기다리던 서해 작가의 시면의 노래가 경매에 올랐다. 경매사의 소개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시작가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서연은 조용히 번호판을 들어 올렸다. 몇 차례 조용한 호가가 오가고 그림은 곧 그녀에게 낙찰될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 반대편에서 보란듯이 번호판이 올라갔다. 권지혁의 비서였다. 서연은 순간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림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적은 오직 그녀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가격은 순식간에 2배, 3배로 뛰어올랐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경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가 준비한 자금에는 한계가 있었다. 권지혁의 자금력과는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았다. 옆에 있던 한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은 여기할 수 없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자 갤러리의 미래가 걸린 희망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번호판을 들었다. 가격은 그녀가 생각했던 최대 예산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다. 권지혁은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듯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굴복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금액을 불렀다. 연 회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권지혁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권지혁은 잠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하고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무의미한 오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만해.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해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도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신 분에게 가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자신을 쏘아보는 권지혁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경매가 끝나고 서연은 낙찰대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한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오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에 대해 그리고 관장님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멀리서도 충분히 다정하고 가까워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연회장을 떠났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강서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저 한도윤이라는 놈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과는 거리가 먼 노골적인 분노와 소유욕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강서연을 이대로 다른 남자에게 뺏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의 사무실에는 그가 주문한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의 표지에는 강서연 현황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파일에는 건축가 한도윤이라는 글자가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한도윤의 파일을 먼저 열었다. 완벽에 가까운 이력이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건축상을 휩쓸었으며 현재는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배경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업계에서의 좋은 평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파일을 소리나게 덮고 강서연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자신의 거대한 성을 제 발로 걸어나가 고작 저런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의 보호와 부유함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걷어찬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녀에게 그 초라한 현실이 그 어떤 화려함보다 소중한 자유라는 사실이었다. 권지혁은 인터폰을 들어 김비서를 호출했다. 갤러리 연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지? 김비서는 즉시 확인하고 보고했다. 저희 그룹의 오랜 협력사 중 한 곳인 대영건설 소유입니다. 권지혁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잘 됐군. 대영건설 회장에게 연락해. 당장 그 갤러리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라고 전해. 적당한 명분은 알아서 만들겠지. 그게 안 되면 임대료를 5배로 올리라고 해. 알아들었나? 이것은 명령이자 경고였다. 동시에 그의 손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한도윤 건축사무소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지? 현재 K건설과 진행 중인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K건설 역시 TK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사였다. K건설 사장에게 전화해서 그 프로젝트의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그의 지시가 내려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강서연의 갤러리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다짜고짜 임대료를 5배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직원들이 항의했지만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돈이 없으면 당장 방을 빼라는 것이었다. 갤러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이제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절망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몇몇은 그녀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자신만의 인맥을 구축해왔다. 그녀는 수첩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한국 미술계의 원로이자 숨은 실력자인 박 관장이었다. 한편 한도윤 역시 위기에 처해했다.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K건설은 안전 문제를 핑계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한도윤은 이 부당한 압력의 배후에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관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관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서연은 그의 사려 깊은 걱정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마 동일 인물의 소행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윤 씨의 프로젝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한도윤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는 그녀를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강서연은 박 관장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박 관장은 그녀의 안목과 능력을 이전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TK그룹의 권지혁 회장이라 그 오만한 젊은이가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개로군. 박 관장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마침 인사동에 내 소유의 작은 건물이 하나 비어있네. 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걸세. 자네의 안목이라면 그곳을 서울 최고의 갤러리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박 관장은 TK그룹의 독단적인 방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강서연이라는 새로운 실력자를 통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 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 관장의 도움으로 그녀는 대형 건설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대형 건설의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대형 건설 회장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우연히 입수했다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최근 세무조사가 아주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자료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대형건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건물주는 갤러리를 찾아와 임대료 인상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오히려 장기 계약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위기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강서연은 권지혁의 공격을 막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혔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의 선언이었다. 권지혁은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갤러리 연은 멀쩡했고 심지어 건물주와 장기 계약까지 맺었다는 것. 그리고 K건설의 프로젝트 중단 시도는 언론의 역풍을 맞아 오히려 한도윤의 정직함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울면서 전화하거나 최소한 백기를 들고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강서연은 강철로 만든 벽처럼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패배감의 근원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강서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권지혁은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과거의 계약 상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권지혁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사소한 실수에도 비서와 임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고 모든 보고서는 그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직원들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밤늦게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적막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강서연이 사용하던 2층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떠난 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하게 먼지 쌓인 책 냄새가 났다. 그가 사준 값비싼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쳐든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TK그룹의 로고와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놀랍도록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들이 그려져 있었다. 몇 달 전 그가 큰 실패를 겪었던 신규 호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전혀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을 제시한 페이지도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었던 동선 문제와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던 기억이 났다. 그 호텔의 기본 컨셉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디자인은 고객보다는 설계자의 만족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는 당시 그녀의 말을 코웃음치며 무시했다. 예술이나 보는 여자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냐는 오만한 생각이었다.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이나 충실히 해.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섰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그의 사업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그가 거만하게 걷어찬 그 조언 속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케치북을 든 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서늘해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서재의 다른 흔적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책장에는 경영학과 건축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책 곳곳에는 그녀의 생각이 담긴 메모와 밑줄이 빼곡했다. 그녀는 결코 장식품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며 자신을 갈고 닦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바이어가 그녀와의 짧은 대화 후 놀랍도록 우호적으로 변했던 일. 매번 골칫거리였던 집안의 대소사를 그녀가 맡은 후부터는 아무런 잡음도 생기지 않았던 일. 심지어 그의 괴팍한 할아버지조차 그녀 앞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곤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그저 운이 좋거나 혹은 자신의 후광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의 능력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통찰력과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T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언자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그는 그런 그녀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 조항을 방패 삼아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바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침실로 돌아와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다. 그는 텅 빈 공간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왜 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고 그녀 역시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유능한 조력자를 잃은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 손으로 잘라낸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녀가 한도윤과 함께 웃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한도윤은 분명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를 존중해 주었을 것이다. 자신이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질투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그 질투의 대상은 한도윤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강서연의 새로운 삶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그 자체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어떻게 돈으로, 협박으로 그는 이미 그 방법들이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의 갤러리 주변을 맴돌았다. 차 안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가끔 한도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스토커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자각했지만 발길을 끊을 수 없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보지 않는 것은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후회는 독처럼 그의 온몸에 퍼져 그의 이성과 자존심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권지혁의 스토킹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갤러리 근처 카페에 앉아있는 강서연과 한도윤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이 권지혁의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후벼 팠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서연의 미소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적인 통제력은 완전히 끊어졌다. 후회와 질투,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여 시커먼 분노로 변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TK그룹이 비밀리에 지분을 소유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장이었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는데 TK그룹 전 안주인에 대한 이야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비열하고 강력한 무기, 즉 언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재벌가와 이혼한 전처 한 달 만에 새로운 사랑 치밀한 계획인가, 순수한 로맨스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결혼을 이용했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재력객에 환승한 황금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다. 한도윤은 재벌가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으로 매도되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의 비난은 맹렬했다. 강서연의 갤러리 아픈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갤러리 유리창에는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고 직원들은 쏟아지는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적이 되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커튼을 내리고 문을 닫았지만 창백해진 얼굴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비참했다. 그때 갤러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들인 줄 알고 무시하려던 서연은 문틈으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에 놀라 문을 열었다. 한도윤이었다. 그는 몰려든 기자들을 뚫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탓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방식이에요. 한도윤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해결할게요. 서연 씨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요. 그는 자신의 홍보팀과 변호인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루머를 해명하는 것을 넘어 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틀 후 한도윤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도윤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자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단상에 선 한도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했다. 그는 먼저 모든 루머가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밝혔다. 강서연 관장님과 저는 그녀가 이혼한 이후에 만났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순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해명을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놀라운 재능과 따뜻한 인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로만 접한 그녀는 진짜 그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강서연 관장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작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를 세상에 알리려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부당한 압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강서연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제 옆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향하는 모든 비난과 상처는 제가 전부 막아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 진심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거짓말처럼 뒤집혔다. 대중은 한도윤의 용기 있는 사랑 고백에 열광했다. 그의 진심은 교묘한 거짓말의 프레임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다. 강서연은 황금 사냥꾼에서 억울한 스캔들의 희생자이자 진정한 사랑을 얻은 신데렐라가 되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으로 의심받는 권지혁은 전처에게 집착하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재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던진 진흙탕은 오히려 서연과 도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겁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유리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강서연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강서연과 한도윤의 편이 되었다. 갤러리 연합을 가득 메웠던 기자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꽃다발과 격려의 편지를 든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갤러리의 방문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무명 작가의 가치를 알아본 젊고 용기 있는 관장의 안목을 보러 왔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녀의 갤러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연과 도윤은 갤러리 한쪽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걸요. 그리고 서연 씨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겠죠.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산산조각난 자존심의 파편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패배자였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보호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믿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고도 없이 갤러리연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직원 민지가 놀라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관장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여긴 어떻게 오셨죠?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볼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이 장난은 이제 그만하지. 한도윤과 헤어져. 그럼 이 갤러리보다 10배는 큰 TK 아트센터 관장 자리를 주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맞춰주겠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 가격을 말해봐.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과 행복이 그저 유치한 반항심으로 인한 일탈 행위처럼 보였다.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격이라. 회장님은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시는군요. 3년 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삶도 당신이 흥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불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강서연이 늘 자신의 말에 순종하던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이후 그의 후회는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는 갤러리로 매일같이 값비싼 꽃과 보석을 보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반송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서연과 도윤이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에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 그들의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는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침묵으로 그들의 시간을 방해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다른 손님들까지 수근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려는 듯 한도윤을 저기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건이 터졌다. 서연과 도윤이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앞을 권지혁이 막아섰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서연, 나랑 얘기 좀 해. 그는 다짜고짜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서연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옆에 있던 한도윤이 그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내며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권 회장님,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문제야. 아니요. 이젠 제 문제입니다. 서연 씨를 괴롭히는 것은 윤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한도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와 맞섰다. 두 남자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권지혁은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와 집착은 서연의 마음을 되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한도윤에게 더욱 밀어붙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그의 뒷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차 안에서 서연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한도윤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권지혁의 관계는 그녀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권지혁의 광기, 어린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한도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방해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강서연은 깨달았다. 방어만으로는 이 끝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의 뿌리를 흔들지 않는 한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방역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갤러리 문을 닫고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거대한 작전실로 변했다. 벽에는 TK그룹의 조직도와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권지혁의 아내로 살면서 얻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사업에 무관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존심과 야망이 응축된 프로젝트 TK 아티움이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건설 중인 이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제조업 기반의 TK그룹을 문화와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려는 그의 야심찬 도전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서연은 그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화려한 계획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 약점을 공략할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주저 없이 TK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엘리시안 그룹의 오 회장에게 연락했다. 오 회장은 수십 년간 TK그룹과 경쟁해온 노련한 경영자였지만 최근 몇 년간 권지혁의 공격적인 경영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에게 방역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서연의 연락은 그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오 회장과 독대했다. 오 회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권지혁의 버림받은 아내 정도로 생각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이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안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TK 아티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그것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컨셉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담긴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다. TK 아티움의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의 부재입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권지혁 회장의 욕망을 전시하는 거대한 쇼케이스일 뿐 사람들을 끌어들일 진정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프로젝트 어반 소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반 소울은 단순히 명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 그리고 휴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플랫폼이었다. 그녀는 TK가 놓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와 미래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그녀는 TK 아티움의 예상 공급망 문제, 마케팅 전략의 허점, 심지어 권지혁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 리스트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3년간 조용한 그림자로 살면서 얻어낸 정보들이었다. 오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시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과 대담한 승부사 기질을 가진 무서운 전략가였다.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자네 혼자서 구상한 건가? 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난 3년간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 시간일 뿐입니다. 오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좋네. 엘리시안 그룹에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네. 강 관장 자네를 총괄 디렉터로 임명하지.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엘리시안 그룹 강서연 전 TK 안주인과 손잡고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어반소울 프로젝트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기사는 강서연을 더 이상 스캔들의 희생양이 아닌 TK그룹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영 아이콘으로 조명했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에 세상은 경악했고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눈 비수였다. 그는 서연이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TK그룹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사회는 비상소집되었다. 임원들은 TK 아티움 프로젝트의 미래를 걱정하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지혁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최근의 불안정한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회장님, 경쟁사의 프로젝트 총괄이 전 부인이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 속에서 권지혁은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강서연은 단순히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가 그녀를 짓밟으려 할수록 그녀는 더욱 강하고 거대해져서 돌아왔다. 그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분노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거대한 위협 앞에서 느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다. 강서연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어반소울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TK그룹과 계약을 논의 중이던 다수의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등을 돌렸다. 그들은 강서연의 혁신적인 비전과 엘리시안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 강서연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슈메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고 유력 경제 잡지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표지 모델로 다루었다. 반면 권지혁의 TK 아티움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핵심 브랜드들이 떠나자 프로젝트의 매력은 급감했고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던 거대한 구조물은 이제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흉물처럼 보였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그가 오만함의 대가로 치러야 할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다. 결국 이사회는 칼을 빼들었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과거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던 이사들이 이제는 노골적인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그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권 부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을 어떻게 책임질 셈인가? 자네의 전처가 경쟁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우리 심장에 칼을 꽂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사방에서 공격이 빗발쳤다. TK 아티움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비난은 사실이었고 이 모든 위기는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굴욕감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이사회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TK 아티움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룹의 핵심 사업 안정화에만 전념하라는 것. 만약 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권력 박탈 선고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과 절망에 휩싸였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그녀와 약속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강서연 디렉터께서는 회장님과의 어떤 만남도 원치 않으신다고 전해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뿐이었다. 그는 결국 수화기를 던져버리고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는 비에 젖은 채 갤러리 연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 전 그가 거만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분노한 폭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늦은 밤 갤러리 문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그가 막아섰다. 서연은 놀랐지만 그의 처참한 모습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가 흘러나왔다. 프로젝트 그만둬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이 갤러리 아니 TK 아티움 자체를 내게 줄 수도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기 때문이다.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다. 이건 더 이상 당신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비즈니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녀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그의 어깨 위로 한도윤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권지혁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녀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겠죠.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그 말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변명조차 앗아갔다. 그는 빗속에 홀로 남아 주저앉아 오열했다. 권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의 재구까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의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이름과 뼈저린 후회뿐이었다. 어두운 도시의 불빛 아래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남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T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로비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단상에 앉은 권지혁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숙부인 권 부회장이 승리를 예감한 듯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해임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오갔지만 분위기는 이미 권지혁에게 불리하게 기울어 있었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문제가 그룹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표결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엘리시안 그룹의 오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표정의 강서연이 서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적대 관계에 있는 경쟁사 회장과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강서연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권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단상에 오른 것은 오 회장이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TK그룹에 대한 적대적인 M&A나 비난을 늘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두 그룹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멈추고 상생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TK그룹의 뛰어난 기술력과 엘리시안 그룹의 혁신적인 콘텐츠가 만난다면 우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오 회장은 옆에 선 강서연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 바로 강서연 디렉터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서연은 떨리는 기색 없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를 쥐고 나타난 압도적인 존재감의 전략가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TK 아티움과 어반 소울 두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타났다. 그녀는 TK 아티움의 실패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것은 권지혁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 오직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양쪽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멈춰버린 TK아티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엘리시안 그룹의 콘텐츠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TK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미래였다. 주주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TK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권지혁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서연을 그리고 실망감 가득한 주주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저의 어리석은 집착과 오만함이 그룹을 위기에 빠뜨렸고 주주 여러분께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강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서연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TK그룹에 있어 가장 귀한 보석이었지만 저는 제 손으로 그 보석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과와 고백.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의 고백은 그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곧바로 헤이만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권지혁은 TK그룹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곧이어 엘리시안 그룹과의 파트너십 안건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주들은 강서연의 비전을 선택한 것이다. 권 부회장이 임시 의장으로 선임되어 사태 수습을 맡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서연과 오 회장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날 때 그녀는 이제 아무런 직책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권지혁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얽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요한 마지막 인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망가뜨린 왕국을 구원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패배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TK그룹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문 한 면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주주총회 이후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홀연히 경영 일선에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낡은 어촌주택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매일 바다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의 집에는 TV도 신문도 없었다. 오직 낡은 휴대폰 하나만이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가끔 휴대폰으로 강서연의 소식을 찾아보았다. 화면 속의 그녀는 그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한도윤과 나란히 서서 어반소울 프로젝트의 기공식에 참석한 모습, 유명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술 철학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화면을 껐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 그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만큼 성숙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방해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다. 그의 길고 외로운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서연의 갤러리 연은 인사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박 관장의 도움으로 얻게 된 새로운 공간은 그녀의 감각과 열정으로 채워져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그녀와 엘리시안 그룹이 함께하는 어반 소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새로운 상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늘 한도윤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곧 있을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집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추억이 깃든 차가운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한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물었다. 행복해요.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충만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권지혁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다. 가끔 생각해봐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만약 우리가 K아트 옥션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결국 만났을 거야. 어쩌면 다른 갤러리에서 아니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좋은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하객도 시끄러운 언론도 없는 오직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한도윤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존중을 맹세했다. 그것은 거짓과 계약으로 맺어진 과거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영혼의 결합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어반소울의 건설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크레인과 골조들은 이제 더 이상 삭막한 쇳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의 상징이었다. 한도윤이 그녀의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오만했던 남자의 뒤늦은 후회는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